중국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녹색 에너지 리더이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오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모순적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대한 역설,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278 기가와트. 지금은 그냥 엄청나게 큰 숫자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국이 단 1년 만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용량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여태까지 역사상 만들어 온 태양광 발전 용량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죠.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중국이 얼마나 거대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근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역설의 출발점은 사실 아주 간단한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됩니다. 바로 중국의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에너지에 대한 갈증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 이게 그냥 많다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이 선진국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아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수요가 중국의 모든 에너지 정책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인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곧 아주 심각한 약점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중국은 필요한 원유의 74%, 그리고 천연가스의 42%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건 국가의 에너지 안보에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물라카 딜레마라는 지정학적 문제가 생겨납니다. 뭐냐면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대부분이 물라카 해협처럼 굉장히 좁고 또 분쟁이 생기기 쉬운 바닷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문제가 순식간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직결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중국은 이렇게 심각한 에너지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중국의 정말 거대한 대응 전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 또 하나의 강력한 숫자가 있습니다. 80% 이상. 이 숫자는요, 중국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아예 새로운 산업의 판을 어떻게 지배하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2026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태양광 패널의 80% 이상을 중국이 만들 거라는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재생에너지를 사다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기술과 공급망 전체를 장악해버린 거죠.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만들고 통제하는 겁니다. 이런 지배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가격입니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중국산 태양광 모듈은 유럽산보다 50%, 미국산보다는 무려 65%나 더 저렴합니다. 이건 뭐 경쟁자들이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격차죠. 전문가들의 분석도 똑같습니다. 우드 맥킨지의 화이앤순 같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우위가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격차를 더 크게 벌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녹색 산업을 키우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해답은 중국의 독특한 금융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녹색 채권이라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에만 돈을 쓰겠다는 약속을 하고 발행하는 특별한 종류의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중국은 이 녹색 채권을 정말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녹색 채권의 17%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예요. 미국이 3%인 것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실감이 나시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녹색 금융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에서는 오히려 ESG 피로감이다, 뭐다라면서 정치적인 반발 때문에 주춤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된 셈이죠.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다 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복잡한 문제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전기를 운반하는 전력망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녹색 전기를 만들어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답은 바로 낭비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출력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전기를 너무 많이 생산해서 전력망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생산된 풍력 에너지의 6.6%, 태양광 에너지의 5.7%가 그냥 공중으로 사라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엄청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어서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건데요. 특히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서부에서 인구가 밀집한 동부로 전기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초고압 송전선을 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해결책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중국이 이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꺼내든 또 다른 카드, 어쩌면 가장 논란이 많은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역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모든 녹색 에너지 혁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전체 에너지의 56%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8%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치죠. 아니,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 강국이 왜 동시에 세계 최대의 석탄 소비국인 걸까요? 그들의 논리는 설립부파, 한자 그대로 먼저 세운 뒤에 부순다는 전략이 있습니다. 즉,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정말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석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지금 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에너지 실험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의 안정성을 위해 석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녹색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 거대한 도박. 과연 이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결과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